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해 볼 건데요. 신수연님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 씨.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이에요? 네, 사무실입니다. 안 와서 좋아요? 우리 맨날 뭐 이렇게 그렇진 않... 분리된 방에 있는 거나 사실 뭐 화상으로 만나는 거나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렇죠.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외근 핑계로 밖에 나오는 게 또 꿀맛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관계자가 오늘은 어쩔 수 혹시 없이. 네, 혹시 네. 관계자들이 듣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화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오늘 어떤 질문, 어떤 답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질문은 조금 단순해요. 단순한데 답은 복잡합니다.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 사실 요즘 네.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능력? 뭐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 능력주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쉬울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최근에 뭐 청와대 비서관 새로 임명되실 때 얘기 많았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고 되게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정치라는 분야에서의 능력이 좀 일반적인 통용되는 그렇죠. 능력하고 조금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가 뭐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겼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정치 내에 도대체 능력이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정해진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능력하고 되게 많은 다른 능력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잘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미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고 엄청난 아이돌인데 이분들이 뭐 시험을 본다. 뭐 영어는 되게 잘하시니까 뭐 수학 시험을 본다. 아니면은 어딘가 입사 시험을 본다.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비교될 수 있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회사에서 회계 보시는 분들은 회계 업무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예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계를 하는구나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질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정말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까? 당신이 생각한 능력은 뭐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냐? 이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자. 아하. 우리가 갖고자 하는 능력 아니면 타인에게 요구하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아까 수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분야마다 요구하는 능력이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또 요청하는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 답변 주신 분이 접근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분야를 보자는 거였어요. 가장 일반적인 분야? 어떤 분야요? 네. 한국이 취업자가 2,800만 명인데 기업이 고용을 할 때 뭘 보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 기업에서 채용할 때 요구하는 능력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필요한 능력하고 실제로 일할 때 필요한 능력하고 다르다는 건 아마 그 라디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알죠. 저도 그렇죠.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능력으로 평가를 하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취업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뭐 크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아마 이 사람 능력을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력서에는 뭐 이제 토익이나 뭐 토플이나 자격증 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저는 토익 앞에 그놈의 토익을 꼭 붙이고 싶어요. 그놈의 토익이죠. 제 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토익 그거. 네, 그리고요.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있다면은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를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스펙으로 대표되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정량적인 능력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나오는 정성적인 능력 이걸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자. 그러니까 공인된 점수로 나오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에 대해 뭐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도 다 하나의 데이터가 되니까. 근데 인터넷 보면 유명한 채용 사이트들 보면 자기소개서 샘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보면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들 인증을 통해서 첨삭받고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올려놓는 사이트도 있고 거기서 보시면은 뭐 어떤 자기소개서에 어디 언제 합격했고 뭐 어떤 회사 합격했고 뭐 이제 무슨 직군인지 소위 이제 스펙이라고 불리는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뭐 토익 점수나 자격증 등등 내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글 써주신 분은 그래서 이렇게 회사나 모집 분야나 평점이나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전체 한 3,400개 정도 자기소개서를 다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분이 3,434개의 자기소개서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내 능력을 어떻게 어필했는가. 네.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기업이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의미니까. 그렇네요. 뭐 이제 그 3,400개 중에 삼성전자가 한 100개 정도 되고 나머지도 다 이름 들어보면 이제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뭐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계열사거나 여기서 이제 모집 분야가 쭉 나오는데 뭐 사무, 법무, 경영, 기획, 제품, 영업 이렇게 91개 분야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선은 사무, 총무, 그 다음에 기획, 경영, 또 많은 게 이제 제품이랑 영업 이렇게 분야들 중에서도 이제 되게 많이 뽑는 직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답 써주신 분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얘기하는 일자리에서 그 다음에 취업에서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뽑는 직군 이렇게 제일 많은 것들을 찾아서 이게 그러면은 그래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방송만 하는 직종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국에도 사무, 총무, 법무, 기획, 경영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군별로 요구하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직군별로 이제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고 뭐 프로그래머나 IT 같은 데서는 사무랑 굉장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요구할 텐데 이분은 이제 개발 기술, 지식 이런 키워드들을 자기소개서 많이 나와요. 네네.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개발 경험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필을 하고 대부분의 직무들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험이에요. 그렇죠. 특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능력을 토익 점수나 학점 외에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뭐 어필하는 거 외에는 없을 테니까. 경력 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 자기소개서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기술, 지식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외의 직군들 그러니까 뭐 법무, 경영, 영업 이런 데서는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경험이나 사례, 노력, 활동 이런 단어들이 쭉 채워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어필하는 능력은 내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경험이 이제 뭐 개인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자기소개서에서는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기획, 경영, 사무, 총무, 법무 이런 부분들은 늘 있는 분야였고 새로 생긴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긴 분야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는 그렇죠. 요구하는 능력이 좀 더 다르지 않을까요? 항목이? 이런 데는 자기소개서에 쓰이는 그러니까 뭐 이제 IT 분야나 프로그래머나 뭐 엔지니어나 이런 거 뽑는 데서는 약간은 달라요. 키워드들이 경험은 가장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이제 개발, 기술, 프로젝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군마다 다 요구받는 능력이 다를 거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성적으로 자소서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분야를 봤으니까 정량적으로 한번 스펙을 보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스펙에 이제 신경을 얼마나 쓰나. 그렇죠. 네. 자. 글 쓰신 분은 이제 학점이나 스펙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향을 보자. 대학이나 뭐 학과나 학점이나 토익 말하기, 뭐 이제 교내 활동, 사회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력서에 쭉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직군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합격을 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 어떤 분야든 일단 첫 번째는 그 취준생이 갖고 있는 지원자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능력을 평가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뭐 어떤 능력을 있는지를 회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아까 그놈에를 붙였던 토익이나 아니면은 학점이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능력주의에서 요구하는 것들. 근데 분야별로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사실 이 스펙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쓰죠. 어떻게 우리 수연 씨는 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저는 사실 아무 잘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게 그 분석해 놓으신 분 이거 분석을 보면은 네. 저는 취업 다시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요즘 우리 취준생들 보면서 니네랑 경쟁 안 하길 얼마나 다행이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토익은 했잖아요. 토익은 했었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까지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학점은요? 학점도 여기서 나오는 평균보다 낮았던 것 같아요. 학점 평균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 3천 몇 개 네. 분석했을 때 학점 그렇죠. 평균이 몇입니까? 합격자 대상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4.5점 만점에 3.6이 평균이에요. 저도요 금방. 저는 늘 평균만 하거든요. 반가워라. 저는 이거보다 조금 낮아. 그래요? 저는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4.6. 그러니까 의외로 뭐 학점은 그렇게 신경질 안 썼나 봐요. 네, 생각보다 뭐 아주 높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할 말은 아니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학점이 네. 그 3.6이 평균인데 이렇게 3.6을 중간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퍼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정규 분포라는 개념이 살짝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그러니까 주사위가 1에서 6까지 있는데 네. 이걸 100번 던지면은 이제 1에서 6까지 계속 무작위로 숫자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그 주사위 던진 거의 전체 평균은 3.5에 가까워져요. 물론 이제 100번 던졌을 때 6이 훨씬 많이 나온 거다가 1이 훨씬 많이 나온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잘 없고 사실. 네. 뭐 여기서 학점을 얘기할 때 3.6이 평균이라는 의미는 3.6으로 이제 그냥 모두가 맞춰진 게 아니라 3.6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직군별로 따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무 같은 경우는 3.6을 중간으로 양쪽으로 균형 있게 퍼져 있는데 법무, 기획,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은 3.6보다는 평균도 약간 높고 분포도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왠지 법무, 경영 이런 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는 뭐 이렇게 테크닉적인 기술보다는 이론적 학문을 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뭐 경쟁 압력이 세다거나 아니면은 저 직군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학점이 약간 더 높거나 그렇네요. 이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법무, 경영, 인사 이런 데는 관련 전공자도 많고 회사에서도 많이 뽑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위해 학점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도 하겠네요. 네, 이렇게 뭐 아마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잘 느끼고 계시니까.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뽑는 사무직군은 3.6의 평균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무나 전략이나 이쪽은 약간 더 높고 반면에 이제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전기전자 이쪽은 학점이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좀 덜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프로그래머나 전기전자 이쪽은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기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자소서에도 조금 다르게 기술이나 뭐 프로젝트나 이런 워딩이 계속 나왔다고 하면은 확실히 직군별로 약간씩 요구받는 능력이 다르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토익도 그놈의 토익도 꼭 필요한 직종만 있으면 되잖아요. 점수 높게. 아니 제가 네. 영어를 방송할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렇게 높은 토익 점수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 딱 나와요.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있어요. 네. 아까 그 학점은 3.6에서 평균으로 이제 좌우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익은 800 위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800은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이제 800점 위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향평준화가 됐으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선호가 약간은 이제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익을. 어려워요. 800점 넘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근데 요즘 만점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원자들 중에. 네. 요즘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800은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자격증은요? 저는, 보면은, 일단 저는 네. 운전면허? 요거 하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어때요? 이것도 좀 직종별로 다르죠? 네, 직종별로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운전면허 말고? 합격자들의 이력을 보면은 한 개는 기본. 근데 사무, 총무 쪽은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나 뭐 프로그래밍이나 전기를 다루시는 쪽에서는 뭐 3-4개 이렇게. 그렇군요. 인턴 경험은 어때요? 인턴 요즘에는 꼭 거의 필수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인턴 경험이 많이 안 나와요.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합격자에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인턴을 하시더라도 한 번이 제일 많고 2-3번 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 이것도 이제 직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뭐 전기전자나 프로그래밍,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엔지니어랑 프로그래머랑 약간 달라요. 엔지니어는 인턴을 하신 비율이 되게 낮아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프로그래머는 60% 이상의 인턴을 한 번 이상씩 하셨던. 이제 똑같이 기술을 다루더라도 직종과 직군에 따라서 약간씩 요구받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방송 관련 직종도 사실은 인턴 경험이 주요하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저는 학점이나 학벌보다 오히려 이 친구가 이 방송의 자리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가 저는 훨씬 더 매력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본 것도 아니고, 분야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들, 사무나 법무나 경영이나 전략이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나 이렇게 이제 합격한 자소서 3,400개 정도를 분석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왜곡이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향성을 보니까 이렇더라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취업을 하기 위한 조건하고 이꼴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해요. 그렇죠. 결국 이제 능력을 이제 물어봤는데 취업 이야기가 돼버려서, 능력이라는 게 정말 검증하기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합격만 한다고 능력이 정말 좋으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회사에 이미 계신 분들은 그거는 그거랑 좀 다르지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기회가 주어져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고 난 후,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능력보다는 결국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그렇죠. 능력인 거죠. 그렇죠. 태도도 이제 능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한. 맞아요. 업무를 잘하기 위한. 그게 단지 추상적인 태도, 막 착하고 친절하고 이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능력이 얼마나 발현되는지의 기준이 세워지더라고요. 좀 그런 능력들을 우리 사회가 중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걸로 좀 능력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능력이 이제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알겠어. 하지만 그게 어떤 능력이야?라고 이제 오히려 되묻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그리고 요구받는 능력은 무엇일까? 자기소개서 한 3,400개 정도를 분석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질문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주 질문은 자,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한국은 선진국인가? 저 이거 진짜 생각해보고 싶었던 주제예요. 네. 수치로 보면 요즘 선진국이라 하대요. 다른 나라들이. 저 이제 유엔에서 최근에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도 가지고 있고 G7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특정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되게 많은 그 사설들이 있어요. 글들이 있고. 근데 이 글들의 내용이 사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지만 다른 주제 뭐 사회, 환경 보전, 시민 의식, 사법 제도, 부패 인식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멀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